12월 25일 주간뉴스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산타 랠리냐 아니면 기술적인 장구간이냐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계속 혼조세로 마감하는 것도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고점이긴 하죠. 사실상 뭐 다우, 나스닥, S&P가 올해 상반기에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로 인해서 전부 신고점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코스피가 한 3천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3천 찍었으니까 이제 조정 나올 것이냐,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릴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잖아요.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는 최소 3번, 그리고 내후년까지 넘어가면은 최소한 7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0.25bp씩으로 계산하더라도 그래도 한 3% 정도 금리는 2025년도까지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그 정도로 큰 재료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들이 계속적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뉴욕증시가 흔들리는 게 왜 이렇게 흔들리냐, 코스피 3천으로 대입시켜버리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는데 오르만큼 또 올랐다, 4,800이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막 너무 다양한 이 아이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변동성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항상 많이 오른 주식들은 어느 정도 이익 매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는 종목들이 사실상 없죠. 물론 최근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 종목들이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의 한 40%대 반토막이 난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주식들이기 때문에 연말 구간 여러분들 계좌를 확인하시고, 보유 종목들이 뭐 대형주는 제 생각에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올랐거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슈팅이 나올 때 무조건 이익 매도 물량을 좀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올해 정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고배당 증권주를 포함해서 높은 배당주라든가 이런 연말에 배당 기준일이 많이 바뀝니다. 이게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배당 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주주총회를 한 다음에 요게 배당액을 확정한다.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여기까지 주식 보유하면 배당 줍니다. 근데 언제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한 다음에 이 배당 기준일이 정해졌는데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주주총회에서 우리 이렇게 배당 줍니다, 우리 주식 사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제 배당 주주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 동안 보유하신 주가가 이제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 대주주 기준일은 26일, 배당 기준일이 보통 26, 27일 정도로 결정이 되는데, 이게 20% 정도의 기업들이 이제 미뤄진다. 이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다트 들어가시면은 전자공시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주 명부 폐쇄 뭐 이런 거 뜨면은 이제 배당 시즌이 확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지금 증권업이라든가 은행 배당이 5% 4% 정도 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부분이 배당일이 밀린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증시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배당액이 한 번에 뭉쳐가지고 시장에서 물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것보다는 배당 기준이 달라지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원래는 연말 배당에서 이제 다 분기 배당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배당일로 인한 연말에 매도 물량들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이게 대주주 양도 소득세가 좀 빨리 됐으면 좋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26일 대주주 양도 기준이 원래 26, 27일 날 물량이 쏟아질 거로 예상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밀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증시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슈가 떴죠. 네, 배터리 아저씨 관련된 이슈가 떴는데, 그분들은 말만 하면 모욕죄로 어떻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이 두 분이 약간 KBS 뭐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할 정도로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이슈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2000주 종목들이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최근에 2000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대부분 압니다. 모든 매체에서 이거 2025년까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이다, 조정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정치 테마주를 엮일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정말 300만 표 이상의 표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군소 지역에서 당선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크게 탄력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리스크가 생겼고 여기에 최근에 이 많은 이 비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2,000원대 종목에 쏠려 있다. 지금 보시는 거 신용장액 상위 종목들이 에코프렘, 에코프로, NF,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앱 상위가 다 2,000원대예요. LG와 삼성, SDI 이렇게 포함하면은. 그래서 2,000원대 종목들에 대한 이 B2 돈을 많이 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신용 물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빠지면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계속 낼 수 없단 말이에요. 평생적으로. 그래서 좀 부담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신용잔고가 진짜 안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 예탁금이 많을 때 70조 원이 좀 넘었고 그때 신용잔고가 20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20조 원 줄었는데 신용잔고가 최대로 줄어든 게 14조 원밖에 안 4조 원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예탁금이 20조 원 넘게 줄어들 동안 신용잔고는 4조 원밖에 안 빠졌다는 겁니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움직이죠. 그러면은 지금 예탁금이 이제 50조 원이니까 네, 요게 좀 더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이 신용잔고도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예수금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보유 들어올 수 있는 유통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신용에 들어간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무겁다. 네, 무겁고 신용을 계속적으로 저도 물량이 매물대가 회전되지 않고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력들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런 주식을 세력들이 돈 주고 비싸게 살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조정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좀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바닥 찍었나?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상향했는데 제가 조금 무서운 점은 이 증권가에서 많은 리포트를 이제 반도체 무조건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90%가 반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도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팔아야 되나 생각을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예, 증권가에서 이제 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사실은 최저가였을 때 사라고는 안 하더니 네. 아무튼 걱정이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반도체를 너무 많이 사게 되면은 사실 2차전지랑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디 뭐 마트라든가 뭐 어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 2차전지 관련된 얘기할 때는 팔 때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주식 얘기할 때는 팔 타이밍인데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은 반도체 이거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한 30%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바닥에서 거의 한 70% 올랐는데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동차 관련 테마주들을 한번 사야 되지 않을까 부품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된다 얘기하면은 주가는 되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풍이 부는 정도가 아니면은 막 열풍이 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10만원 갔어 막 그 정도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익 매도 물량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저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도체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랑 같이 이거 좀 고민을 해보시죠. 라이브 방송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제 3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이슈는 많이 없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부분 종목들이 좀 주도주보다는 개별 업종들이 갑자기 크게 튀어가는 특히 52주 종목들이 크게 튀어가면서 주도주를 많이 형성했는데 그 중에 뭐 많이 상승이 나온 게 이 히토류 관련 테마주들이 좀 크게 좀 탄력이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스 신규 상장 종목들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토스랑 뭐 핑크퐁 더 핑크퐁 컴퍼니 이렇게 아기상어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뭐 창투사라든가 이렇게 지분을 투자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상 연말이기 때문에 크게 뭐 주도주 형성되기는 많이 힘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기준일도 있고 이제 배당락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 그래서 아마 남은 3거래일도 그냥 무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이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들. 원래 연초에는 이익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12월 달에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들이 말 그대로 코스피 200, 코스닥 100주 종목들을 무지성 매수하면서 쏙 올렸잖아요. 그 종목들이 이제 매도세가 나올 거다. 왜? 이 연기금이 본인들이 생각할 만한 수익을 달성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 연기금이 산 주식들에 대한 매도 물량들을 어느 정도 유의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테마주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수익이다. 좀 크게 터졌다. 슬슬 매도를 할 타이밍이 오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상승 종목들 한익스프레스도 그렇지만은 이제 해운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HMA라든가
할인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다. 예, 메가 관련된 이슈. 이한 2년짜리가 이제 재료가 해소되면서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점들도 좀 유의하고, 그리고 삼성출판사, 이월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PO 기대감들의 탄력이 나왔다는 점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신규상장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한동 관련 테마주들, 요 정도 세 개가 좀 크게 탄력이 나왔었고, 지난주에 강세가 나왔었던 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맞고 떨어졌죠. 그럼 그 수급들이 이제 다른 데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승률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데 이 종목들이 딱 그겁니다. 호닥고처럼 완전히 50 위주 바닥 놀다가 팡 터진 게 있으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지지 않게 올라갔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은 오르지만은 내 종목은 안 가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여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3거래일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죠. 그래서 뭐 큰 이슈도 없고 사실상 그 대신에 연말에는 원래 이제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전환사채가 많이 나오고요,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왜냐면 내년을 대비해가지고 자금을 많이 좀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사채 물량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환사채 일정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전환사채 일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하셔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네, 뭐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데 사실 뭐 증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뭐 알맹이 있는 회의는 아니고요. 그리고 삼자 배당 이슈가 좀 많이 나온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산타랠리, 공식적인 산타랠리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지만은 산타랠리를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워낙에 11월달 12월달 주식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대형주 위주지만은 거기는 이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희는 이제 내년을 대비해야죠. 내년에 가장 큰 일정이 뭡니까? CES 2024년도인데 제가 그 관련 테마주도 정리해가지고 오늘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린 영상 한번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직 6시간 정도 남았네요. 네, 물론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뭐 연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종목들 잘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올려드리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